그동안 뭘 위해서 외압을 행사했고 뭘 위해서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고 뭘 위해서 이 경찰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고 이런 의심이 되는 그런 행위들을 했고 그런 게 뭘 위해서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것만 딱 봐도 뭘 위해서라는 거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엄한 얘기를 막 할 거란 말이죠. 봐라. 그렇죠. 봐라. 경찰 수사 보니까 경찰 수사 결과 보니까 이미 대통령실이 그러고 있어서. 그렇죠. 경찰 수사 결과를 보니까 역시 해병대 수사단은 무리한 수사한 거 아니냐.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그런 논리가 나와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조계에선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가 무리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다. 네. 이렇게 나오고 이 조선일보 논리를 잘 보시면 앞으로 뭐라고 주장할지가 다 나오는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든 국방장관이든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무리하다고 판단해 보류를 지시한 것이어서 정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돼버렸다. 부당한 그렇지. 외압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 라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외압 수사는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가 정당한 지휘권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핵심인데 경찰 수사 결과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잘못됐다는 거를 경찰 수사가 뒷받침을 하고 그 해병대 수사단이 잘못된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이 나섰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조선일보 보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드렸냐면은 조선일보 보도를 이렇게 보고 법조계 의견은 다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동아일보 보도를 제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동아일보는 관련 기사 제목이 이제 사면에 보도했었는데요. 아까 일면에 잠깐 조그맣게 기사를 보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경찰의 주장을 쭉 나열을 했지만 그게 아마 동아일보의 애매한 위치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인 것들은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내용 안에 들여다보면 군 특성을 무시하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라고 하면서 법조계의 의견들을 적고 있어요. 근데 반대 의견이 없어. 법조계의 의견 안에. 이 얘기는 한쪽 논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군 내에서 권리 없이 지시한 것 자체가 권리 남용이자 권리 초월이라고 지적했다고 하고요. 형사사건 전문 최다은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중 소속이라는데요. 범죄 행위 자체가 뚜렷하다면 고소 고발된 혐의와 맞지 않더라도 다른 죄로 송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경찰이 죄명을 바꿔가면서까지 송치하겠다는 의지는 크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연대장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사단장은 무혐의라는 건 꼬리 자르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동아일보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동아일보가 인용한 사람들은 실명이지 않습니까? 네. 홍영기 교수, 그다음에 최다은 변호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아까 조선일보에 나와서 대통령실이 잘했다. 대통령실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검사 출신 변호사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익명으로 나와서 이렇게 그동안의 외압이나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논점 이탈에 속지 말아야 된다. 어제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네. 한겨레 아까 말씀드린 기사 마지막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이 애초 혐의를 적시에 넘긴 임성근 전 사장을 포함한 8명 전원을 입건해서 수사한 점은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이첩 대상 선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렇지. 무슨 아까 얘기냐?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거. 무슨 얘기냐? 해병대 수사단의 1차 이첩 및 이른바 외압 이후 이루어진 국방부 조사본부의 2차 이첩을 경찰 수사 결과와 비교하면 2차보다는 1차 이첩을 대부분 수용한 셈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법조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범죄의 정황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첩을 한 것이다.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첩을 한 것이에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그런데 이 행위에 직권남용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히라는 게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이다.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에게 혐의를 적시한 수사단의 이첩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계속 말씀드린 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뺀 것도 문제인데 근데 외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일어났다는 걸 전제를 만약에 한다면 외압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혐의가 있는데요라고 해서 넘겼는데 경찰이 우리가 볼 때는 없어요라고 불송치를 했다 하더라도 해병대 수사단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를 요걸 가지고 해병대 수사단이 잘못한 거야. 이걸로 드러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무례한 거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는데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는 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경찰에서 그렇게 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러다 보니까 중앙일보 신면부 보시면은 이런 기사 제목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경찰 임성근 책임 묻기 어렵다. 그러니까 대대장 측 웃음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대대장이던 이용민 중령, 임 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지목했던 박종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반발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중령 측, 그러니까 이용민 중령이 사실상 지금 오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중령한테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본 거예요. 지금 경찰 수사 결과 보면. 이 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웃음밖에 안 나온다. 수사 결과가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그대로 베낀 내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박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과 달리 부하인 7여단장이 송치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둘 다 현장 통제 간부가 아닌 지휘 라인에 있었던 간부다. 7여단장에게 혐의를 적용하면서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는 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버리면은 지금 특검 필요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한겨레하고 경향신문 사설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겨레신문 네. 굳이 세세하게 말씀드려야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김민하 평론가께서 한겨레하고 경향신문 사설도 잠깐 그냥 소개만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거 최상반 특검법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얘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한겨레신문 사설부터 좀 보여주실래요? 임성근만 쏙 뺀 경찰 수사 결과 특검 가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향신문 사설요. 임성근 불송치 면죄부준 경찰 최상병 특검 명분 더 키웠다. 이렇게 경향하고 한겨레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사설도 보여드릴까요? 동아일보 사설요. 가슴정화 신을 한 게 물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 논란만 키운 경찰. 근데 이건 특검 얘기까지는 꺼내지는 않았지만 왜 논란이 될 수 있는지 저희가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입맛에 맞춘 결과라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쓰면서도 임 전 사단장 추가 수사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또 이게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돼 있고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최상병 특검법은 그것이 최상병 순직 수사의 마지막 단계고 외압 의혹의 수사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 전 사단장 책임 여부는 명확하게 결론이 나야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동안에 사태를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것은 또 그리고 그 여권의 대통령실의 책임이고 결국 경찰이 명확하게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 온 것이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쓰고 있고요. 조선일보 사설도 경찰도 사단장 무혐의 결론 순리로 풀었으면 없었을 사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월을 끈 경찰 수사가 끝났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은 이렇게 커질 일이 결코 아니었다. 해병대원 순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사단장에까지 과실치사 혐의를 묻는다는 건 도를 넘는 일이다. 이건 조선은 늘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런 식이면 군 전체의 지휘가 마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대통령실이 그걸 참지 못하고 경찰로 넘어간 조사 결과를 회수하는 통에 일이 커지고 말았다. 그에 더해 공수처 수사를 받던 전직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까지 시키는 감정적 대처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어제 경찰 수사 결과는 이미 그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특검 당위성을 선명하게 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제 국회 여야 대치도 계속 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충분히 순리로 처리될 수 있었던 문제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수 언론도 이렇게 지적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지금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관한 거잖아요. 최상병의 순직에 책임이 있느냐, 요걸 따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는 이 책임이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 수사는 이 경찰의 수사 범위에는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이고 그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뭐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를 주목을 해봐야 되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수사가 더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충분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의 그리고 경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 발표 역시 그러한 큰 외압의 어떤 그러한 연장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 보수 언론 두 개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거 사설만 봐도 충분히 뒷받침이 됩니다. 조선일보가 썼잖아요. 충분히 순리로 처리될 수 있었던 문제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있냐라고 그 대통령인 거지 뭐. 그게 외압을 행사한 사람들이잖아요. 특검이 불가피하다라는 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일보도 아까 제가 마지막 문장 읽었던 것처럼 외압 의혹 수사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런 맥락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윤 대통령 미국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가 있는 동안에 하와이에서 일정을 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하와이에서 보내고 내일은 워싱턴으로 넘어가는 건데 일정이 뭐가 그리 급하다고 오늘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지금 최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한 거 거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면 윤 대통령이 그냥 해외에서 재가를 해버린다면요. 경향신문 그거를 동아일보 3면이 쓰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혹시 기사 저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기사를 배치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이요 제2요구를 결정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해서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하고 만났답니다. 제2요구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당에서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욱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다. 그러면서 제2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밝혔다고 합니다. 뭐 이건 굳이 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은 이런 어떤 경찰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경찰의 태도, 검찰로 넘어가도 뭐 제가 볼 땐 별반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놓고 또 계속 시간 끌 거라고 우리가 예상했지만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이 다시 들여다볼 겁니다. 검찰가 기소를 할지 말지를 지금 지켜보고 판단하시죠. 시간 질질 다 끌어버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공수처 저 적은 인원으로 언제 수사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거 나오고 나면 공수처가 또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고 대통령실에서 공격할 게 뻔하거든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경찰이 참 잘하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근데 한겨레 신문 2면 보여주십시오. 국민권익위는 이제 아예 쓸모가 없는 조직이 돼버렸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일인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이른바 그 청부 민원 했다고 하는 거, 민원 사주 넣었다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충돌 여부를 그동안에 조사한 것을 결과를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했는데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 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방심위로 돌려보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은 신고가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사기관에 사건을 송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못하겠거든?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 대신에 권익위는 이 사건을 신고한 방심위 내부 공익신고자는 경찰에 또 넘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출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이첩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은 유일임 씨가 방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림 녹취 파일 이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에 대해서 이 방송사들을 혼내주세요라고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민원 넣은 사람들이 과거에 류일임 씨가 재직했던 또는 맡았던 어떤 자기 직책들, 가족들이 다 들어가 가족도 있었는데 있고 뭐. 자기가 맡았던 어떤 종류의 단체에 기관에, 그렇죠. 단체에 소속됐던 직원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류일임 씨가 방심위원장이거나 방심위원일 때 아는 사람들 시켜가지고 민원 좀 넣어봐. 우리가 그 방송사도 손봐줄게. 이렇게 한 사건인데 요게 근데 이거 민원인들의 신원을 보니까 이게 다 아는 사람들이 띠다 류일임 씨하고 요렇게 제보를 언론에 해가지고 누가 방심위 내에서 요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뉴스타파에서. 그래가지고 이것 봐라. 이 보도가 나왔네.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뭔가를 처리해야겠네.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권익위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권익위가 그러면 이게 이해충돌 사안이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심위원장이 된 류일임 씨하고 그다음에 지금 참고인들하고 얘기가 서로 안 맞네요. 류일임 씨는 아니라고 하고 뭐 이 사람들은 맞다고 하고 뭐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원래 조사기관인 방심위로 돌려보낼 테니까 방심위에서 조사를 해보세요. 근데 방심위원장이 류일임 씨잖아요. 지금 방심위에서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방심위원장이 류일임인데 그걸 돌려보냈고 그다음에 이걸 애초에 언론에 제보해서 지금 공익제보자가 된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한테는 류일임 씨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이 민원인 정보는 개인정보야. 이걸 어떻게 알아내서 나와 연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언론에 그 정보를 넘겼지? 그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닐까? 이래가지고 반발하고 있는데 요거는 경찰이 수사해보세요. 이렇게 넘긴 거예요, 권익위가.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류일임 씨의 편향적인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편향적인 결정이 아니고를 떠나서 권익위는 그냥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류일임의 권익만 지금 지켜준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권익도 지켜주잖아. 김건희, 유일임 권익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권익위가 될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국민 권익위가 아니고 류일임, 김건희 권익위가 되면 어떡합니까? 방심위 직원이 류일임 위원장한테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원인에 들어가 있네요 라고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류일임 위원장이 너무 황당하게도 잘했네. 잘 찾았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랬던 사람이 지금 나 전혀 몰랐는데 쟤들이 왜 민원을 넣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권익위에서 이렇게 볼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자가 민원을 넣는데 그걸 보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알아서 기관이 알아서 판단하시오라고 하고 오히려 신고자를 경찰이 사건을 이첩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권익위가 이 지경에 가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이것도 짧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건 진짜 짧게 말씀드릴게요. 한겨레신문 8면 보여주십시오.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YTN이라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MBC뿐만 아니라 YTN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보도했다고 해서 처음에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을 했잖아요. 방심위에서.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지금 그 결정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왜 바꿨다는 거예요? YTN이 재심을 냈어요. 재심 청구를 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애초에 방심위가 결정을 할 때 적절한 사후 조처를 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기에 우리가 그걸 겸허히 받아들였고 반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보도에 발언 부분의 자막을 바이든에서 동그라미 3개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새 경영진으로 교체된 이후에 대국민 사과 방송을 생중계를 하고 조직 개편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좀 가만히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재심 청구서를 냈는데 그 재심 청구서를 그러면 심의할 거 아닙니까? 방심위에서. 방심위가 심의를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요. 요거를 그러면은 수위를 낮춰갖고 관계자 징계에서 경고로 수위를 낮춰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당시에 김백 YTN 사장이 했던 그
대국민 사과 방송, 네. 그 사과 방송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한다라고 한 거에는 막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에 대한 사과 이런 것도 막 들어있고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과가 예를 들면 정말로 이 저널리즘의 어떤 차원에서 반성의 어떤 사과입니까 이게? 권력에 비굴하게 고개를 숙인 그런 사과지 이게? 그 사과하면은 방심위가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이런 시스템인가 이게?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권 의원들은 언론 길들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답니다. 김유진 의원은 이건 재발 방지가 아니라 비판 보도 방지다. 권력에 불편한 보도를 하는 방송사에 무거운 제재를 내려놓고 사과하는지 보도를 정정하는지 살펴서 무릎 꿇은 방송사들만 봐준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판국에 저희들이 방송에 섭외가 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될 리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 또 그렇게 논리가 연결이 물론 이제 되는군요. 김성환 평론가님은 TV에 나오시지만 네, 제가 섭외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뭐가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 다 잘리고 지금 몇 개 남지도 않았구만. 워낙 저명하셔가지고 섭외를 안 할 수가 없는 분이 있는 것이고 저 같은 조무래기들은 바로 날라가가지고 아니 지부 영님 구독자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민하 평론가님 좋아요. 그리고 이건 무슨 의미세요 도대체? 바로 날라가가지고 지금 뭐 이런 김민하를 뭐, 좋아하시다니. 네? 전뭐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야, 특이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 그 사람은 역시 자기한테 이쁘게 구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야. 네?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고. 그래도 여기 유튜브 구독자분들인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런 취향을 가지셔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럼 방금 전에 내가 그렇게 한 사람 뭐가 돼? 오늘 2번 죽여라 나를.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아 참. 자 우리 알겠습니다.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